그런 부분들 어떤 면에서는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실을 빨리 파악하는 게 그분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임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죄책감과 무게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덜어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경력 보유 여성 중에서도 그렇고 경력이 이제 아예 재취업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여성들을 이제 뭐 비교가 아니라 같이 봤을 때 아이를 누가 더 잘 키웠냐라는 부분이 아이와 오랫동안 같이 있느냐라는 거에 비례해서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하게 같이 있어주는 게 중요하고 아이를 바라봐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같이 있어서 그걸로 아이도 엄마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해요. 예,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마 인생에서 중요한지 그것을 좀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하고 단 2시간만이라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회사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 또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여성들을 멘토하는 분들께도 일을 하는 여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키울 아이가 그리는 미래상이 될 수 있다. 집에서 놀고 있진 않죠. 절대 전업주부들이 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이 얼마나 많고 힘든데요. 그 노동도 소중하지만 사회적 노동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사노동을 하더라도 그 노동에 있어서 엄마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사노동을 할 수 있죠. 그것의 의미가 본인이 확실하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사회적 노동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사회적 노동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데 가사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좌절감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경력보유 여성들이 굉장히 흔하게 마주치는 유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의 자신감이 너무 출중하셔서 눈높이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본인의 상태가 어떤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떤 면에서는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실을 빨리 파악하는 게 그분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연령에서 갖고 있는 자격증 또는 갖고 있는 어떤 커리어 그 상황에서 갈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말씀을 해서 선생님이 갈 수 있는 수준의 기업들은 이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여기서 살릴 수 있는 경력은 이런 정도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꺾는 게 될 수도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너무 자신감이 없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하게 좋은 직장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 계속적으로 자신감이 없으셔서 더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공부하고요.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진 분들은 오히려 실무 경력을 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취업하시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서 이미 멘토가 봤을 때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빨리 취업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감을 북돋아 드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멘토링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감을 북돋아 줄 때는 사실 인간주의적이나 비지시적 상담이 좋을 거고요. 직면하게 할 때는 지시적 상담으로 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 60대의 어떤 멘토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선배라든지 이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20, 30대에게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온 경력 보유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옳은 것이다, 이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토론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 30대나 경력 보유 여성도 무조건적으로 저건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봐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토론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내 입장만 얘기하는 건 강요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사실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더 좋겠고요. 예를 들어 직업 상담이라고 그러면 직업과 관계된 이야기, 그 자기 적성이라고 하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부분에 나는 관심이 많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못 살렸어요. 뭐 이런 얘기도 좋으니까 그런 능력과 재능 또는 진로와 적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살아온 이야기로 쭉 하시라고 하고 또 경력이 이제 그 육아나 뭐 임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 동안에 본인이 생각하셨던 게 있을 거예요. 아, 나 다시 사회에 나가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냥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배운 것들, 근데 배우다가 아, 난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신 중인 여성분들도 상담을 많이 오시나요? 근데 임신 중인 여성분들이 직장을 새롭게 구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임신 중인 여성이 직장을 구하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네네. 네, 출산 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을 이제 옮기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임신하신 여성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몇몇 분들은 커리어에 있어서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이해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사회를 지탱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아이를 네. 낳는다는 거는. 그런데 그 이제 당장 내일이 더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임신하신 여성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만약에 멘토링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풀어낼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육아에 참여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 욕을 하고 싶다면 남편 욕을 들어주는 걸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분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게 하는 거. 커리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 일단 아이에 대한 육아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먼저일 것 같아요. 산후우울증으로 어떻게든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막 방법을 찾다가 멘토, 멘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어떤 점을 좀 생각하고 임하면 좋을까요? 산후우울증도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문제인데 이제 지금 관심을 또 갖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울증 문제는 사실은 그 정도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진전이 되신 분을 멘토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문기관에 연계를 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멘토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멘토 자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부분은 뭔가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럼 빨리 그 상황을 그쵸. 인정하고 네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죠? 네,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본인이 전문가라고 불을 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데. 순간적으로 불이 확 번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럼 빨리 119에 전화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경력 보유 여성들이 보통 이제 그 직업을 구하는 거 말고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멘토링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멘토 입장에서 이분들과 상담을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멘토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막 써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 통해서 아 내가 예전에는 참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 라든지 아니면 그 직장에서 굉장히 인정받았었지 라든지 뭐 아니면은 꼭 직업과 관계되지 않은 이야기도 괜찮죠.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후에 커리어를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임금 같은 수입보다도 이전의 경력을 얼마큼 내가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멘토 분들께서 감안하셔서 이제 과거 경력이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이제 조리사였어요. 그 다시 이제 조리사로 취업을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분이 직업 상담사 공부를 하셔서 직업 상담사가 되셔서 조리 쪽에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본인이 이전에 전문을 했던 살려주셨네. 네, 경력을 살려서 또 다른 전문직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멘토께서 이제 멘티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신 분들은 먼저 입을 열기가 참 힘들어요. 예,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물어봐 주길 기다리고 자기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봐 주시고 기다려 주면은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